안녕하세요. 청천의 노또수석TV 참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 딴 게 아닙니다. 간혹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신 분 계시는데요. 댓글이나 답글 쓰기가 난해하다. 나도 남들처럼 구구절절히 글을 좀 멋지게 써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자,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 20여 분 동안에 댓글도 답글도 막히지 않고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라고 뭐 원래 댓글 잘 쓰고 글 잘 썼겠습니까? 자, 제가 걸어온 길을 나 혼자 보고 느끼고 즐기기보다는 함께 공유하고자 할 테니까 자, 오늘 용어 정리를 여러분 수석인 대열에 들어오셨으면 무조건 산지 하나 더 알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용어 정리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유식하게 보이죠. 용어 정리 아무리 몇십 년을 해도 용어 정리를 다르게 표현을 해버리면 쳐다봅니다, 사람들이. 수석에 대한 올바른 표현 방식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너댓 가지를 풀어서 헤쳐볼 텐데요. 여러분 쉬울 것 같으죠? 그래도 제가 키워드를 1번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일석과 월석. 아, 그거 나도 알아. 그러실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일석과 월석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있던데 그러시던데 그게 범주에 못 들어오는 작품들이죠. 작품성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나홀로 수석이 무섭습니다. 일석과 월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수 경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석과 월석도 어려운 장르에 속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일석과 월석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제대로 된 작품성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저하고 함께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고수 대열에 편성하십니다. 자, 보세요. 형칠 색깔이 다 갖춘 것을 제가 간추려 놨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딱 떨어지는 작품들을 제가 골라놨는데 여기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고도 어려운 것이 일석과 월석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일석입니다. 쉽지 않은 석인데요. 일석, 나머지 다 월석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냥 보면 되지 뭐가 어렵다고 그러냐. 과연 그럴까요? 일단 크기가 제각기 다릅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일석과 월석.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태양석과 달석. 자, 진짜 그런지 혹시 석실에 계신 분들 본인의 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교 분석해 보시면 느낌이 빨리 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듯합니다. 이건 일석이라고 그랬어요. 날일자 써서 일석이라 그러합니다. 일석. 여기서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으로 보시면 돼요. 왼쪽에서 항상 우측으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궁궐에서도 서열을 정할 때 좌의정, 우의정, 의정, 우의정, 좌의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먼저 석의 모함을 보시라 하겠어요. 형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질감을 보시라고 했어. 그걸 내가 이제 물을 뿌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면밀밀 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형태를 보시라고 했어. 그게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형태를 보세요. 각지고 모난 데가 없는가. 자, 보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형질색 삼박자에 들어왔으면 이제 질감이 좋은가 봐야 돼요. 물을 뿌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감은 물을 뿌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테니까요. 보세요. 이거를 2분의 1로 나눴다고 치고 수직으로 왼쪽에 치우쳤죠. 그러면 이건 이제 해니까 날일자 써서 일출경이다 그렇습니다. 일출경 만월이라 했어요. 이것도 이제 만월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절반을 훨씬 넘었으니까
만원은 안 됩니다. 이따 만원이 뭐냐 그걸 내가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거는 구름으로 보시든지 바닷속으로 숨기 일부 직전이든지 여러분 편할 대로 보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보름달은 통구름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만 질감이 떨어지든지 모함이 좀 떨어지든지 그것 빼놓고는 덜어 나옵니다. 어디 가나. 그러나 삼박자를 다 갖춰진 작품성이 딱 떨어지는 그런 것이 드문다. 그 말씀 드렸어요. 아무거나 가방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골고루 하셔야 돼. 골고루. 똑같은 것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2분의 1 나눠보세요. 떠오르는 태양으로 보시면 되고 들이맛이 많아요. 일성만 월석하고도 저영래해도 높답니다. 자, 이거는 월석이라고 했어요. 달석. 중앙에 딱 날아보겠습니다. 중앙이죠. 그리고 크죠? 무조건 중앙에 딱 해서 만원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중앙에 있어야 크게 보이지 떠오르거나 지거나 그런 것은 크게 안 보여요. 그렇게 찼다. 찰만차나 쓰잖아요. 센터에 있으면서 가장 둥그렇게 큰 달을 보고 만월이라 그렇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쉽지 않아요. 이거는 왼쪽에서 중앙 절반에서 치우쳤으니까 뜨는 태양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 만월이라고 했어요. 그냥 큰 것만 갖고는 혹은 중앙에 센터에 자리했다고 해서만 한 가지만 갖고는 만월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게 보이고 가득 차고 커야 차게 보일 거 아닙니까? 하늘에 가득 찼다. 그리고 둥그려야 만월이라 그렇습니다. 7관까지 가져오셨을 때.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낙월로 보고 가져왔어요. 낙월. 낙월이 뭡니까 여러분? 떨어질 낙자 달월자에서 낙월 아닙니까? 초승달, 금음달 쉽지가 않아요. 수색을 오래 하시다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나오더라도 경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일석이나 월석이 어렵다고 제가 베이스를 깔고 들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문양석에 속합니다. 일석이나 월석은. 굳이 분류를 하냐 문양석. 문양석은 뭡니까 여러분? 구도. 문양석이라 칭하기 위해서는 구도가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떠 있느냐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리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중앙센터의 자리양 크고 둥근 밝은 달, 희영성 밝은 달을 좋아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것이 좋을 것이냐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그냥 자기 취향대로 오시면 돼. 단 수석에 대한 용어 정리는 제대로 끝내야 되겠다. 더 이상 성역이 쌓아지기 전에 이론과 실전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맞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물을 뿌려 들어왔고 가져가든지 말든지 이제 그걸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는 현지에 가도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질감이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는 유리알 피부 없다고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리는 손가락으로 가만히 힘 빼고 긁으면 걸려요. 근데 자연소마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그 명석을 못 봐서 그래. 명석을 못 봤으니까 혈자분 소리를 하고 다니지. 이것보다 유리알 피부라고 그래요. 자, 달라. 이렇게 나와요. 흠결 없어. 형태 원만해 보여드렸어요. 근엽 촬영에서 모함이 반듯하다. 그 다음에 질감도 다 해드렸어요. 남한 것들 어디 좋습니까? 질감이. 영춘. 그러면 일석과 월석은 문양에 분류된다. 굳이 장르를 따지자면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문양하면은 구도입니다. 여러분. 둘째도 구도, 셋째도 구도. 문양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그거는 씨알데기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밑에 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받침이 있어야 돼. 상당히 커요. 사이즈가 30가 다 됩니다. 이 넓은 이 모함 속에 받침이 없이 해나 달만 넣었다고 그랬어요. 감상미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자, 어떻습니까? 구름으로 보든 수평선으로 보든 받침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보세요. 단무리로 보시면 돼. 문양으로서 갖춰야 되려면은 구도가 맞아야 된다. 자, 이게 마놀이면 머리 위에 떠 있어야 돼요. 둥글게 크게. 어떻습니까? 절반 나눠서 올라갔잖아요. 50%를 올라갔다. 그 단무리. 그래서 마놀이라 칭할 수가 있고요. 형진색을 갖췄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기울기 직경이거나 5분의 4가 떠오르고 5분의 1 정도가 뭔가에 의해서 가려졌어. 자, 보세요. 구름에 가려졌던 바닷속으로 들어가던 간에 잠깐 가려졌어. 이런 게 드물다. 드물어요. 동그란 것은 바로 나옵니다. 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을 뿌리고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수반에 올려놓고 물을 뿌려야지 좌대도로다 절대 물 뿌린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좌대에다 물을 뿌려버리면 곰팡이가 싫어요. 세균이 번식합니다. 여러분. 세균이 번식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좌대가 퇴색이 됩니다. 좌대하고 돌하고 이렇게 맞춰서 좌대를 틀어보잖아요. 이렇게. 색상이 엇비슷 하지 않습니까? 이질감이 가지 않게끔 이렇게 같은 톤으로 좌대를 했는데 물을 착착 뿌리싸면은 물이 증발하면서 퇴색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조하면서 아파트 문화 있죠? 요즘 아파트 문화. 이게 난방이 심하다 보니까 갈라져요. 건조하면서 쫙쫙 벌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뿌린 것이 아닌데 저는 여러분 이 촬영이 끝나면은 제가 100점이든 200점이든 여러 개 타올로 다 닦아냅니다, 여러분. 이대로 저 집에 가지 않습니다. 안집에 들어가기 전에 촬영이 끝나면 다 닦아놓고 속까지 드라이로 말려놓고 저는 갈 거예요. 부지런해야 하겠지요. 함부로 물 뿌린 거 아니에요. 세균이나 번식하고 곰팡이나 피지 한두 개도 아니고 수천 점이 곰팡이 핀다고 해보세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금이 나가요. 좌대가. 수석가게 좌대에 맡기면 거기서는 일종의 이제 거기 기능공이 딱 맞춰서 줍니다. 소장가들이 가져가서 관리소홀로 물을 뿌려가지고 차고 놨더니 몇 번 뿌렸더니 안 맞다. 좌대가 넘어진다. 제공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서로 불편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증발 과정에서 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나무란 것이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물을 안 뿌리고 봐야 됩니다.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빨리 영상을 통해서 인지를 시켜드리려고 저는 하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물을 뿌리면 바로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받침이 있어야 된다. 받침. 자, 받침이 없는 것은 소용없어요. 달만 뜨거나 해가 뜨거나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받침이 없는 거 하나도 없으면 다 버려버리고. 자, 이것도 보세요. 자, 밝은색은 일출로 봐도 됩니다. 설경으로 보면 어쨌든 받침이 있잖아요. 받침이라는 것은 요 경을 말합니다. 경. 산경으로 보든 숲경으로 보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